동아랑 동시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가 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찬란한 봄도 초록으로 점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저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 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 5월의 곁에서 동아랑 동시랑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느닷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5월을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었죠. 네, 뭐죠? 글쎄요. 초록의 달, 실록의 달. 생각났어요. 네. 계절의 여왕. 계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우리가 5월을 말을 할 때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계절의 여왕, 여왕이란 말은 아무 곳에나 붙여지는 이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도도하고 아름답고 멋진 달인 것 같습니다. 와우. 네, 계절의 여왕 5월에 만나는 동시집 궁금하시죠? 네, 무척 궁금합니다. 네, 저는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송찬호 시인의 동시집 저녁별을 들고 왔습니다. 저녁별. 저 저녁별은 어느 계절에 봐도 좀 좋을 것 같지만 특히나 5월에 보는 저녁별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정자님은 저녁별 하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거 있나요? 추억이라기보다 늘 보는 별이지만 볼 때마다 반갑고 저는 그냥 좋아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리고 어둠이 스르르 풀리면 슬며시 나타나는 별들이 좀 떠오릅니다. 자, 이제 저녁별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동시집은 송찬호 시, 소보기 그림으로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수박씨를 뱉을 땐이라는 제목으로 12편의 동시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제목과 같은 저녁별 동시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2부는 제비가 돌아왔다로 12편이, 3부는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더 세게 우는 이유로 13편이 실려 있고요. 마지막 4부는 딸기야 미안해로 역시 12편의 동시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 기대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모두 다 네. 재미있는 제목들인데요. 네.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더 세게 우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래요? 왜 더 세게 울까요? 글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시 속으로 출발. 네. 첫 시는 동시집 제목과 같은 저녁별이라는 동시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 동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녁별 송찬호. 서쪽 하늘에 저녁 일찍 별 하나 떴다. 캄캄한 저녁이 어떻게 오나 보려고, 집집마다 불이 어떻게 켜지나 보려고, 자기가 저녁별인지도 모르고 저녁이 어떻게 오려나 보려고. 네, 비교적 좀 짧은 동시인데요. 일찍 뜬 별 하나가 자기가 저녁별인지도 모르고 저녁이 어떻게 오려나 보려고 떴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별의 호기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뜬 별 본 적 있으시죠? 네, 그 별은 저녁이 어떻게 오려나 보려고 일찍 나온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 노을이 좀 끝나갈 무렵에 뜨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 동시를 읽고 저녁별에게 날마다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안녕 또 만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크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1부에서 두 번째 동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우는 매미라는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밤에 우는 매미 송찬호. 환한 가로등 아래 전봇대에서 매미가 운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매미가 운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매미야, 낮에 열심히 울고 밤에는 일찍 자야지. 이제 그만 울거라. 전기세 많이 나간다. 네, 이런 동시입니다. 매미가 하는 일은 우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낮에도 열심히 울고 그리고 또 밤에 자라고 걱정을 해주는 것 같더니 그 할아버지가 걱정은 우선 둘째치고 또 갑자기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염려하시는 할아버지.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정자님도 밤 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잠 못 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꾸지람을 듣고 그런 적 있으세요? 책을 읽기도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네. 그 엽서 편지 써가지고 방송국에 띄워보기도 했고 네. 이런 약간 뭐 그냥 추억?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야단 맞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도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해준 가장 기뻤던 선물 중에 하나가 핑크색 라디오였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근데 그 라디오를 켜고 밤늦게까지 듣고 있다가 잠 안 잔다고 이제 혼난 적이 있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라디오 듣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듣고 사연 보내고 또 그것을 소개가 되나 안 되나 좀 기다리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또 그건 어떨까 또 듣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혼났죠. 빨리 자라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온다. 얼른 자라. 네. 할아버지 말씀. 네, 근데 전기세보다는 근데 저희는 이제 다음 날 일정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니까 엄마가 결국 좀 걱정했던 것 같고 그나저나 환한 가로등 아래 매미가 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매미 곧 머지않아 울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또 해마다 잔소리를 하실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잔소리 하시게요? 네. 이번에도 일부에서 하나 더 골랐습니다.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7점 무당벌레라는 동시입니다. 자, 7점 무당벌레. 혹시 본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네, 무당벌레는 본 적 있죠. 많이 봤죠. 그렇죠. 흔하게. 네. 근데 이제 7점 무당벌레라고 했으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점이 7개인 무당벌레일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오. 네. 무당벌레 점의 개수가 이제 무당벌레의 나이를 나타낸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일종의 나무의 나이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무당벌레 점도 나이하고 똑같이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거 아니래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이것은 무당벌레 그 점은 각 종의 고유한 특징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점 무당벌레는 검은 점이 7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이 7점 무당벌레가 날아다니니까. 네. 7개의 점 무당벌레 동시 궁금해요. 빨리 읽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7점 무당벌레 송찬호. 우리 집은 그냥 무당벌레 집이라고 하면 편지가 안 와요. 우리 집은 지붕은 빨갛고 지붕에 7개 까만 점이 있는 감자잎 뒤에 사는 7점 무당벌레 집이라고 해야 편지가 와요. 자, 이런 동시입니다. 제가 보건대 이 동시는 비교적 주소가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지붕이 있고 지붕에는 까만 점이 7개 있고 그리고 감자잎 뒤에 사는 7점 무당벌레네 집 주소. 근데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적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나무 위를 오르는 개미네 집 주소 그리고 배춧잎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네 집 주소 그리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송충이네 주소 이런 것들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자님은 어떤 주소가 좀 궁금하신가요? 어떤 주소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집은 네. 옛날 콩나물 공장 골목
막다른 집에라고 해야 네.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답니다. 아, 그게 고유의 주소군요. 네. 그럼 지금 집의 주소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시구나. 말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아, 그래요. 좀 독특하고 뭔가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골목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주변의 주소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면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윈드가 부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텅빈 학교 등진 채 바라봐 머리 위로 물든 노을빛 하루 끝에 지친 내 맘을 위로하는 걸 yeah. 뒤돌아본 오늘은 왠지 아쉬움만 가득한 것만 같아 생각 속에 빠져있다 뒤늦게 거리로 향해 내일은 그애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부푼 상상들 속에 배달을 밟고 달려가 까만 밤 나 혼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저문 저녁 하늘에 떠오른 별빛 느려진 걸음마다 비춰오는 빛이 다정한 걸 집에 반대편적으로 stepin 먼 길 돌아서 조금 더 걷고파 왠지 저녁 바람 머리카락을 해드릴 때 차분해진 이런 기분 나쁘지 않은데 돼 내일은 그 애를 바래다 쳤으면 좋겠어 괜히 설레는 맘에 페달을 밟고 달려가 까만 밤 나 혼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저문 저녁 하늘에 떠오른 별빛 느려진 걸음마다 비춰오는 빛이 다정한 걸 그 아래 기도해 난 내일 하는 오늘보다 행복하길 한 발 집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힘들었던 건 잊혀지지 집으로 가는 길 웃음이 느껴지던 발걸음은 좀 더 가벼워져 조용히 기도해 난 내일 하루 오늘보다 행복하길 네, 더 윈드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동시는 2부 제비가 돌아왔다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제비가 언제 돌아올까요? 제비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길조라고 해서 3월 삼진날에 돌아오면 네,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나저나 네, 삼진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삼진날 저도 3월 삼진날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3월 3일 음력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는 저도 이제 뭘 하는 날인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화전놀이도 하고 산이나 계곡에 약수도 마시고 오. 머리도 감고 시를 짓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여기서 생성,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운을 가진 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봄과 5월이 네. 시작되네요.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역시 궁금함이 있으면 찾게 되고 내 공부가 되는군요. 동시는 어떤 것을 소개해 줄 건가요? 저는 저수지 배꼽이라는 동시를 소개할 건데요. 저수지 배꼽 본 적 있으세요?
배꼽이라고 하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저수지 배꼽은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물 빠지는 곳을 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수량 조절하는 곳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빨리 들어가 봐요. 네.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배꼽 송찬호. 저수지가 얼마나 깊은가 보려고 저수지 한가운데 돌멩이를 던졌는데요. 돌멩이가 날아가 물에 쏙 들어간 곳에 저수지 배꼽이 생겼어요. 점심때도 잊고 노는 우리들처럼 배가 고픈지 저수지 배꼽 아래 꼬르륵 소리도 들렸어요. 자, 이런 동시입니다. 배꼽은 돌멩이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와. 네. 그럼 평상시는 저수지가 잘 감춰놔서 이 배꼽이 보이진 않겠죠? 네. 예상을 깨서 더 재미있는 동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재미도 있지만 네. 상상 초월이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옛날이 생각나요. 네. 논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네. 항상 했던 아버지 말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는 이 배꼽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네. 이번에는 이제 2부 두 번째 동시, 양떼구름입니다. 양떼구름 참 이쁘죠? 정말 예쁘죠. 네. 동시는 어떻게 이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구름 송찬호. 양떼구름은 겁이 참 많은가 봐. 우리 동네 개가 짖으면 양떼구름은 그 개가 양을 모는 양치기 개인 줄 알고 둘레둘레 산 넘어간다. 이런 동시입니다. 양떼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런 동시를 좀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다가 이제 구름을 보면 저 구름은 뭘 닮았다 이런 말만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귀여운 동시를 쓰셨다니 좀 되게 귀엽고 특이했습니다. 와, 양목장 같은 구름이었나 봐요. 네. 양떼구름 감상 잘했습니다. 네. 어쨌든 양떼구름 또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3부에서 궁금하셨다고 하셨던 그런 동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더 세게 우는 이유를 알려주실 건가요? 그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더 세게 우는 이유. 송찬호. 느티나무에서는 매미가 더 세게 울지. 가려운 데 많은 늙은 느티나무 등이나 어깨를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지. 고무장갑 낀 엄마 손을 대신해 우리가 엄마 콧등을 긁어주듯이 시금 털털 땀냄새 나는 느티나무 겨드랑이도 스르람 스르람 긁어주는 거지.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젠 아시겠어요?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더 세게 우는 이유를? 네, 아주 착한 녀석이네요. 그 느티나무에서 우는 네. 매미란 녀석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건데요. 금방 매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매미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전유진이 부릅니다. 매미.
나 대신 울어주라 매미야 나 대신 울어주라 매미가 서럽게 운다 내 인생을 알고 있는가 어린 시절 가슴 설레던 매미 소리가 오늘 밤은 나를 울리네 난 돌다가 빙빙 돌다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난 울다가 엉엉 울다가 목이 메여 울지 못할 때 나 대신 울어주라 매미야 나 대신 울어주라 나 대신 울어주라 매미야 나 대신 울어주라 네, 전유진이 부르는 매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동시는 4부 딸기야 미안해에서 나오는 동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둑괭이라는 동시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괭이 송찬호 집 바깥에 사는 고양이를 도시에서는 길고양이라고 부르고 우리 동네는 길보다 들과 산이 많으니까 들고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들고양이가 부엌에 살금살금 와서 음식물을 몰래 먹으면 도둑고양이가 되고 그러다 할머니한테 들키면 다짜고짜 큰 소리로 아이고 저놈의 도둑갱이 자 이런 동시였습니다. 어떠셨어요? 고양이를 부르는 이름이 진짜 많죠. 길고양이,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도둑괭이 근데 고양이를 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곤양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셨죠? 네, 괭이는 들어봐서도 곤양이는 네, 곤양이라고 부르는 어른을 봤어요, 제가. 아, 진짜? 네. 이걸 보면 고양이의 삶도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름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로 어떤 고양이를 좀 많이 보시나요? 길고양이, 들고양이, 도둑갱이? 저는 길고양이를 많이 보죠. 아, 그래요. 맞아요. 이제 도둑갱이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죠. 네, 이번에는 마지막 동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뛰어다니는 아이 하나 있죠. 고라니와 비슷하게 생기네. 아, 노루. 네, 노루. 맞습니다. 네, 노루. 이번에는 노루에 관한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노루, 송찬호. 폐교가 된 산골학교에 아침 일찍 노루가 등교했다. 텅 빈 운동장 울타리에 머루만 까맣게 익어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걸 따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아무래도 노루는 혼자 5학년. 자, 이런 동시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에 아침 일찍 노루가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머루만 까맣게 익었는데 이것도 먹을까 말까 망설이는 양심이 있는 노루. 그리고 혼자 5학년이라고 했는데요. 네. 왜 혼자 5학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선생님이 노루를 만난 지가 5년? 아, 5년 동안 계속 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그랬을 수도 있네요. 근데 저는 혹시 마지막 학생으로 있던 아이가 5학년까지만 있었고 폐교가 되었을까도 생각해 봤고요. 아. 네, 그리고
혹시 노루가 서 있는 모습이 오처럼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역시 시인이십니다. 어쨌든 모든 동시가 그림이 좀 그려지는 선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송찬호 시인의 동시집 저녁별을 들고 와서 함께 하였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5월도 좀 동심이 짙어지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동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고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그리고 동화의 세상으로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 하나인데요. 요조가 부릅니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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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창밖의 은행나무는 요술쟁이다.
은행잎 떨어져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던 때가 얼마 전인데 저기 저 발버둥 치고 있는 저 옴들 좀 봐라. 바람 한 번 더 불어주고 햇님이 한 번 더 뽀뽀해주면 금세 툭 하고 터질 듯 다물고 있는 저 은행나무 가지들에 붙어있는 잎들을. 와, 신나고 즐겁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저들을 기다리며 한박 웃음을 준비하고 있는 나도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동아랑 동시랑의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은 겨우내 옷을 벗고 있던 나무들이 옷을 입으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네. 이 글이 방송되고 있는 순간에도 애기 잎들은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겠죠? 그러겠죠. 네, 아니면 이미 많은 잎들이 입을 벌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말 그대로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5월, 지영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5월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이 없었는데 저는 4월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방 안에 콕 처박혀 있었죠. 아, 달빛 여행자신데 네.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여행을 못 하신 거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강제로 그러게나.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네. 이제 싱그러운 5월이 됐으니까 네. 많이 돌아다니시기를 바라고요. 또 5월은 네. 감사함을 나누고 전하는 따뜻함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렇죠. 가정의 달? 그래요. 그래서 5월만큼 싱그럽고 풋풋한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부릅니다. 텔레파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닿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을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거우게 타오르는 불꽃. 아하, 러브 텔레파시. 아하, 소리 없는 느낌. 아하, 러브 텔레파시. 깊은 밤 꿈에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강한 광선처럼 내 가슴을 쥐고 가네.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텔레파시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닿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러브 텔레파시. 아하, 소리 없는 느낌. 아하, 러브 텔레파시. 깊은 밤 꿈에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강한 광선처럼 내 가슴을 쥐고 가네.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을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아하, 너무 텔레파시. 도시의 아이들의 텔레파시 듣고 오셨습니다. 텔레파시를 받고 오늘 소개할 그림동화책 이야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는 미야니시 타츠야 선생님의 글과 그림이고요. 이선아 선생님이 옮겨주셨고 시공주니어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미야니시 타츠야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재미있는 책을 많이 만드신 분이죠. 맞아요. 네.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5월에 웬 크리스마스 이야기인지 모두 같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요. 네, 출발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12마리 아기 돼지가 노래를 부르며 트리와 화환을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신나는 크리스마스. 우리들 마음은 두근두근. 상냥한 마음이 가득가득. 신기한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런 돼지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혹시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가 그냥 동화로 보면은 혹시 늑대? 그러니까 훔쳐봤을까요? 책을 미리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제목을 보고 네. 늑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훔쳐봤을까요? 늑대와 돼지가 나오니까 잡아먹으려는 마음? 재미없어. 다 맞췄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배고픈 늑대. 배고픈 늑대. 염소도 잡아먹으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돼지예요. 그거 참 맛있겠군. 상냥한 마음 가득가득. 채, 신나는 크리스마스 좋아하네. 저것들을 당장 잡아먹어버릴 테다. 나쁜 놈. 내가 나쁜 놈이 되었네? 그르렁 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늑대는 아기 돼지들을 쫓아가 화환과 트리를 마구마구 부러뜨리며 이 꺼지게 다 뭐야? 에이, 맛 좀 봐라. 아직끈 뚝딱 우두둑 눈 깜짝할 사이에 아기 돼지 12마리를 몽땅 잡아버렸어요. 우와, 정말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겠군. 오늘 밤엔 배불리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성큼성큼 뛰어갈 때였어요. 으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영님? 돼지 12마리를 잡아서 뛰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거웠고 또 서둘러 뛰어가다가 넘어졌겠죠? 역시 천재야. 네, 맞아요. 자기가 부러뜨린 트리에 네. 발이 걸려가지고 아. 넘어지고 만 거죠. 네. 그러면 아기 돼지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행히 부드러운 풀밭에 아기 돼지들이 떨어져가지고 네. 안 하나도 다쳤어요. 다치지 않았대요. 다행이네요. 우와. 그런데 늑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다쳤나?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늑대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잖아요. 네. 정신이 돌아오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버려요. 네. 뭘 들을까요? 마이트로가 부릅니다. 네. 사랑이 미워. 알겠습니다. 사랑이 날 부리고 떠나간대요. 나만 바라보던 예쁜 입술로 안녕이라고 모두 잊으라고 날 울리고 간대요.
마이트로의 사랑이 미워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늑대는 정신이 들어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온몸이 너무 아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아, 깨어났다. 아기 돼지 한 마리가 말하자 늑대는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소리쳤지만 늑대는 입에 붕대가 친친 감겨져 있었어요. 지영님, 네. 입에 붕대가 감겼어요. 네. 그래서 아기 돼지들에게는 이 늑대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지. 네, 입이 감겨 있었으니까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말이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우우우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입이 붕대로 감겨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하고 돼지, 전달이 안 돼요. 아기 돼지들하고 그렇죠. 네.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아기 돼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왜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가 봐. 이젠 괜찮아요, 늑대 아저씨. 약 발랐으니 금세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늑대는 그게 아니야. 아픈 내가 다 나으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릴 거라고. 아, 그렇게 들려요. 네, 이런 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야, 이번에는 고맙다고 하는 건가?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잡아먹어버릴 거라니까. 늑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아, 늑대 아저씨가 울고 있어. 조금만 참으세요. 금세 다 나을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그만 우세요, 늑대 아저씨. 내일이면 말끔히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아기 돼지들은 늑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늑대는 한숨을 쉬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린 늑대는 어찌 되었을까요? 네, 진짜 제가 들으면서 네.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또 때로는 그 좀 잔인한 말이잖아요. 잡아먹는다고. 그 맞아요. 말이 전달이 안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 아기 돼지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구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네, 지금 늑대는 아파서 아마 잠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유난히 잠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지영님은 잠들었다고 했는데 네. 저는 화가 나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속으로 계속 네. 소리로 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 아기 돼지들이 너무 착한 거죠. 네. 옛날 어른들 말처럼 동문서답? 네,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늑대는 지영님 말씀대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날 밤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이거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아기 돼지들은 침대 위에 살며시 빨간 장갑을 내려놓았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랄랄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댄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SG 워너비의 랄랄라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아기 돼지들이 일어나 보니 늑대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 보니 화환이 고쳐져서 문에 걸려 있고 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 12그루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기 돼지들의 노랫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즐거운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들 마음은 두근두근. 상냥한 마음 가득가득. 신기한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신나는 크리스마스. 지영님. 네. 이렇게 아기 돼지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늑대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늑대는 지금 잡아먹으려고 했던 자신에게 아기 돼지들이 사랑을 막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뉘우치고 아까 막 부서져 있던 것들 고쳐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늑대가 모든 것을 고쳐주고 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변했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늑대는 아기 돼지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절뚝
절뚝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그리고 입에 감긴 붕대를 풀면서 나직하게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라는 그림 동화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요즘처럼 건조한 공기와 날씨들에 흰눈이 펑펑 쏟아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내 나라, 내 땅. 눈 주어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우리가 사는 곳입니까? 사랑하고 보존합시다. 후세에게 예쁘게 아름답게 물려주십시다.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에게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을 주고 배려와 사랑을 나누어준 아기 돼지들처럼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5월, 배려와 이해를 나누어주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찬호 시인의 저녁별이라는 동시집과 동화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5월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같이 듣고 생각해보는 동화랑 동시랑 재밌게 잘 들으셨을까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제가 동화랑 동시랑 늘 끝날 때마다 인디언 달력에서 해당 월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을 또 찾아봤거든요. 네, 인디언 달력에선 5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코타족에서는 푸른 이파리의 달, 모크족에서는 큰 잎사귀의 달, 아파치족은 나뭇잎이 초록이 되는 달, 아니시나베족은 꽃 피는 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5월을 표현하는 말들이 초록빛으로 이파리가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하루도 초록초록 편안함이길 바라면서 저희 동화랑 동시랑 6월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화의 김정자, 동시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며 물러나겠습니다. 끝곡으로 여러분과 저희 동화랑 동시랑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선희가 부르는 인연 들려드립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